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하루 노동절로 쉬고 오늘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여러 그동안 있었던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폭 약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시장이 탐색 중에 있는 것 같다. 왠지 이 조용한 불안함이 조용한 불안함이 더 불안하죠. 뭔가 또 새로운 시장의 악재가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러한 시장. 굉장히 정중동, 큰 어떤 이벤트도 없고 앞으로 나올 뭔가 괴롭힐 그런 요인도 많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주 급속히 2차 전지가 무너지고 새로운 반도체, AI, AI, 의료 AI, 로봇 이런 쪽으로 새로운 미인들이 자기가 이쁘다는 것을 뽐내는 그러한 백화쟁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러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가 과연 얼마나 오래될지, 어떤 또 요인들이 시장에 툭 튀어나와서 시장을 망가뜨릴지 조마조마하지만, 일단은 시장은 평화롭게 큰 문제 없이 여러 섹터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제 호랑이가 없는 데서 여우가 왕이 되듯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쓰러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들도 1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가이드라인에 부딪히게 됐죠.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무너지면은 이건 70만 원짜리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얘가 다시 올라가면 130만 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저는 약간 후자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00만 원이 깨질라 말라 하면 또 사자가 들어올 것이다. 들어와서 130만 원 근처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 이것만 잘해도 1년에 20% 40%는 나오는데 이 박스권의 움직임도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이 쌓이는 거죠.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코프로 형제들, 특히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가 1조를 육박할 정도로 다시 공매가 살아나는 이 불안한 모습. 반대편에 있는 반도체, AI, 의료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확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오늘은까지도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특별히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거나 체인지를 해야 될 그러한 어떤 요인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깔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하락 이유를 한번 봅시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첫 개장일 맞아 국제 유가 상승, 유가가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급한 반등, 이 두 개가 오늘 아주 큰 하락의 이유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채권 금리 상승. 근데 국제 유가는 일단 사우디하고 러시아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들어가 버렸죠. 들어가면서 여기에 중국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친 게 아니냐. 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내년 올 하반기 나쁠 것 같지 않다. 또 글로벌 경제들이 서서히 또 살아날 수 있는 가정, 여기에 긴축은 추가로 더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여지면서 유가 상승을 거의 89달러, 90달러까지 끌고 올라오는데, 이건 또 양날이 칼이죠. 뒷면에 있는 CPI를 상승으로 잘 잡혀있는 CPI를 하락 트렌드로 가고 있는 CPI를 다시 혹시 머리끄댕이를 끌고 위로 올라올 그 가능성,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긴축은 그건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더블 악재의 투자 심리가 압박을 받으면서 힘을 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또한 부진했죠. 유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경제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미국 고용 추세 지수라고 하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ETI라고 113.02로 전월치 114.71보다도 하락을 했다. 고용 추세가, 고용이 좀 슬로우다운 해지는 게 아니냐. ETI 지수는 고용 지수를 보는 선행 지수로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ETI 지수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이어 미국의 과열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국의 7월 공장제 수주는 전월비 2.1% 또 줄어들었다는 거죠. 공장제 수주가 5개월 만에 또 감소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함께 나타난 거죠. 부진한 경제 지표가 결국 유가 상승과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하락을 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애플과 테슬라와 엔비디아, AMD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뒤에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TV가 정리한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사우디 감산 연장했다. 유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드만 미 침체 확률을 20에서 15%로 하향을 했습니다.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경기 반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증시 낙관을 경계를 해야 된다. 골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골만삭스는 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지,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왜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로 몰아가고 간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서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서로 균형이 있어야죠. 지금 뭐 야당과 대화 한 번도 하지 않는 이 정권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 22금리나 예상을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놨습니다. 에르도안 흑해 곡물 협정 근시일 내 해결책 나올 것이다. G20에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 설문응답자 80% 주택 구매 시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하겠다. ARM 공모가가 정해졌네요. 주당 47에서 51달러를 설정했다. 삼성도 ARM에 투자를 한 거죠. 미리 프리IP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AMD 이수사 CEO가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AMD가 오늘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수사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이수사, 젠슨왕 얘들은 전부 대만계 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대만이 한국을 굉장히 질러시가 심하죠. 얘들은 친일본파들이에요. 대만 애들은. 왜 대만이 친일본파인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지배를 좀 받는 것도 있고 친일본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을 일본만큼 적대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수사가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한국 언론을 한번 깐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아마 이제 비메모리 시장에 이제 회복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한국 언론 믿을 수 있느냐, 100% 믿을 수 있냐라고 이제 역으로 이제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아주 친일본적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좌우간 대만계가 미국에서 큰 힘을 가지고 이 짱깨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결국은 TSMC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TSMC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걔들이 뭔가를 더 캐파를 늘리고 이런 데는 한계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삼성전자가 잘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AMD CEO가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폭발적일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지수를 보면 0.5% 상승.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103 지수가 포인트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104.764.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달러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래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 지수가 내려오는데,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달러 지수도 강세로 가고 금리도 상승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여기에 또 반대로 주식시장은 크게 빠지거나 오르지 않고 개별 종목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98, 9bp나 상승을 했습니다. 9bp는 굉장히 크죠.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275, 3%대까지 보여줘야 글로벌의 성장주들, 제약이나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로봇이나 성장주들이 올라가는데 좀 치명타를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 잘 버텼습니다. 10bp나 10년짜리는 상승을 했다. 금리의 상승, 일단은 그 전에 좀 빠진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제 박스권 안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10년짜리가 4%를 뚫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반기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한 바닥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WTI 가격의 상승이죠. 86.90달러.
제가 89달러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잘못하고 86.9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주는 무조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혜주와 그 다음 피해주가 있는데 수혜주는 당연히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 파는 오일 회사들이 수혜주이고 피해주인 항공주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따라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은 과감하게 오늘 반을 덜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금은 1951달러까지 빠지며 0.77%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4.69%나 상승을 했네요. 이제 어제가 휴일이었죠. 그 전 금요일 날 중국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렸다, 저가가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을 했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또 큰 문제는 우리나라 에코프로 형제와 과거에는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애플 신규 아이폰 발매가 있는데 애플은 0.14%, 13%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0.08% 하락하지 않고 플러스 숫자만 나타내도 오늘 잘 버텼다. TSMC는 1.67%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 0.14% 상승. 메타 플랫폼스는 1.17% 상승. 노블록스 0.53% 상승. 비트코인은 25,000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 있던 시스템에 대한 상황들이 비트코인에게 악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하나는 꼭 이해해야 될 게 미국 ISM 제조업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바닥을 확인 중이나 이 부분은 확실하죠. 그러나 뚜렷한 개선 시그널도 아직 없다. 밋밋하죠. 바닥은 확실하게 찍은 것 같은데 이것이 반등해서 올라온 힘이 약하다. 이 말은 경제와 경기가 생각만큼 반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6으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며 제조업 업황의 반등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 연속 지수가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12개월 이동 평균으로는 아직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운송장비, 음식료, 담배, 정유화학 이 세 사업만이 확장 국면을 기록했으며 운송장비의 경우 제조업지수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도 확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장비 결국 전기차와 같은 거죠. 네, 음식료와 담배, 경기방어주, 정유화학 이 세 개 사업만 확장 국면이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국면은 전부 아직도 침체 국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아직까지 개선세는 특정 산업에만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 운송 장비, 2차 전지 분야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름하는 여러 가지 ISM 제조 서브 지수 중에서 재고 지수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이죠. 재고 지수는 전월 대비 감소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다. 향후 경기 불확실성으로 재고 축적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재고 증가는 향후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재고 축적 수요 혹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재고 증가의 두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주요 제조업 산업군 중 8월 재고 증가를 기록한 것은 음식료와 담배, 전기기계와 가전, 그리고 기타 제조업 이렇게 세 개군에서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료와 담배 부분은 최고 신규 수주 및 생산 증가로 재고 축적 요인이 있으며 고객 재고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기, 기계, 가전 부분은 8월 재고 증가와 더불어 고객 재고 또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파악이 되고 있다. 앞에 음식료와 담배의 재고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뒤에 전기기계와 가전 부분의 재고 증가는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전히 미국 내 내구재 수요 부진이 확인되고 내구재 수요 부진이 확인되고 있고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재고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모습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만 그 속살을 까봤더니 미국의 경기와 경제 지표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중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살을 봐야 되는 거죠. 생산지수 한번 봅시다.
생산지수는 50일 기록하며 전월 대비 변화 없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생산지수가 52.2를 상회할 때 연준에서 발표하는 산업생산지표의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는 숫자가 아래에 있죠. 현재 기업들은 신규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주문 잔고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동시에 수익성을 방어하기의 수준에서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실제로 주문 잔고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나 이는 수요 회복보다는 생산량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착각적인 모습이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문 잔고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은 됐지만 이는 수요 회복보다는 생산량을 낮게 유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겉은 반등해서 올라왔지만 속살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중요한 고용지수 한번 봅시다. 이 고용이 지금 강하게 버티면서 미국 CPI가 크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4.1% 크게 상승한 48.5를 기록했다. 고용지수가 이축 국면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용 축소를 위한 해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등 자연 감원 영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즉 고용시장은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즉 고용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WTI 기준 유가는 배럴당 $85 이상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에 따른 미국 소비자 물가의 기저지수는 지난 6월이 절정이었다. 2022년 9월 유가는 평균 $83.8를 기록했다. 9월 말까지 유가가 월평균 $85를 유지할 경우 9월부터 유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1.14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다. 즉 유가 상승이 상당히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이유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도 하는 거죠. 네. 일단 고용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이라는 재고 쪽에서 향후에 ISM 제조 지수로 옮길 확률이 많고 과연 재고를 얼마나 축적하고 얼마나 소비하고 또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가 향후 미국 경제의 핵심이다. 고용은 당분간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속살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하늘색의 끝을 치고 올라오죠. 네. 신규 주문 지수가 이 파란색도 끝을 치고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재고는 살짝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고가 빠진 이유가 질이 안 좋은 모습이다.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IS 가격 지수 상승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그래서 유가 9월 평균 $85 가정 시에 향후에 WTI 가격이 올라오면은 CPI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도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했는데 지수가 하락을 했죠.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화권 증시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이는 차익신 서비스 지표가 둔화가 나타나면서 주가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죠. 이게 검정 건데 하락하는 그런 모습. 차익신 이 주황색은 제조업 지수는 올라가고 차익신 서비스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 주로 이제 서비스 지수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제조업 지수에 반응하는데 시장이 약간 약세 기운이 돌면은 다양한 아주 재미없는 그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경제 지표에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약세 시장의 특징인 거죠. 어제는 중국 차익신 서비스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중화권 시장이 무너졌다. 이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9월이 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경제 관련 지표 9월 시장을 전망하고 제가 한 15개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한 줄로 요약하라면 뭐 다른 것도 있어서 주식 측면에서는 과거 경험상 9월의 승자는 반도체였다. 다시 한번 과거 경험상 9월의 승자는 누구? 반도체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15개를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요약 정리를 못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 이후, 2015년 이후, 2020년 이후에 9월에서 10월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 위너가 있었는데 그 위너가 바로 누구냐? 바로 반도체하고 보험 두 가지였다는 거죠. 보험은 이제 뭐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결국은 과거 20몇 년간 또한 뭐 10년간 다 봤더니 반도체가 위너였다. 그 다음에 좋았던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좋았던 업종은 은행과 정유였다. 이 중에서 은행 던져버리고 정유. 그래서 반도체와 정유가 가장 9월과 10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다. 반대로 이제 루저가 있는데 유틸리티, IT 하드웨어, 바이오, 화장품, 운송, 건설 등은 루저였다. 이런 애들은 사실 전반기에 너무 좋죠. 전반기에 주로 많이 반영이 하고 하반기에 쓰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는 반대로 하반기에 올라가는 9월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거죠. 네. 생성 AI 기반의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이다. 따라서 HBM 관련된 것들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이후, 2015년 이후, 2020년 이후의 위너는 바로 반도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연휴 중에 나타난 다양한 경제지표를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유가와 금리가 주가 상승의 하락의 원인이 됐죠. 경제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나름대로 잘 버텼죠. 어느 순간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에코프로와 서로 유리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에코프로인데 74만 주 했던 공매도가 146만 주. 이것을 이제 120만 원 정도로 하니까 1조가 넘어가는 거죠. 공매도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반도체, 로봇, 의료와 AI 등의 상승이 에코프로의 불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 테슬라의 상승이 과연 우리나라 에코프로 형제들에게 어떤 움직임을 주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만약에 유리돼서 분리돼서 나타난다면 에코프로는 100만 원을 깰 확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월스트리트 시나리오 가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에코프로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끝난 거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공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시장은 에코프로보다 더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긴 미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식은 미인 뽑기죠. 있는 우리 친구 중에서 제일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을 뽑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AI, 반도체, 삼성전자의 선전, 로봇의 진격, 의료 AI 등이 지속 상승이 이어지며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포트폴리오 체인지 의견은 없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는데 피해주는 당연히 항공주이기 때문에 항공주는 버려라, 빨리 버려라. 이제 언제 빠져나오냐도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이 모든 악재를 이기고 여러 가지 작은 섹터들이 테마를 형성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성격을 규정할 때 19일 FOMC 회의, 13일 CPI를 보고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올 것이다. 당분간 13일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을 끌고 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브레이크로 세울 만한 요인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먹고 터지고 그 다음에 소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하는 그런 장세. 따라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다 건들지 말고 반도체 관련된 것들, 반도체에 쓰던 니플로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선단 공정 장비주들은 좀 버리고 소재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후공정에서만 주로 골라서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로봇은 시장에서 한번 시세가 나와서 멈추던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만 원을 찍어야 이 장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7만 5천 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레인보우 로봇을 들고 오시면 20만 원 되면은 그때 팔자. 그래서 레인보우가 죽지 않는 이상 로봇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은 크게 변화 없이 밋밋한 시장이 될 것이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상승한 것들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에코프로가
테슬라의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워칭을 하고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는데 포모 현상도 있고, 또 자기가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미쳐 돌아가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한장이 크게 추천했다가 유한장이 빠그라지면 7만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가진 않고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견디셔야 됩니다. 자, 포모 현상이 너무 빠지지 말고 자기들의 집중한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정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언제 빠져나올지에 대해서 늘 유념을 하면서 시장에서 춤을 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페도 좀 한번 소개해야죠.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분들 제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올리시면 제가 바로 1분 안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뭔가를 기웃기웃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유료 카페입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카페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